유치원과 병원 등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유치원에서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3층 규모의 연립주택이 지상 7층, 7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확산 위험도 높습니다.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600명대까지 올라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네, 병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양천에서는 유치원 관련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양천구 유치원 관련 집단 감염이 걱정인데요. 주말 사이 확진자 더 나왔습니까? 다행히 주말 사이 유치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천구 유치원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7일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후 유치원 원생과 교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2일 오후 1시 기준 유치원 관련 확진자는 18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유치원 관련 확진자가 18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중에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연쇄 감염이 나타난 건데요. 양천구 보건소 확인 결과 유치원 관련 확진자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 한 곳에서 원생 1명과 교사 1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나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기간은 자가격리자가 많아서 최소 2주 정도로 예상합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100명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22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수는 106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 170여 명에 비해선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최근 한 주간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 관련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체육시설, 사우나 등 시설 관련이 87명, 직장 관련 2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료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유흥업소들도 석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는데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요. 강남과 서초에 있는 클럽 11곳을 확인한 결과 클럽 7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시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춤추기 금지,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1m 거리 두기,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병행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 걱정이 더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2일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로 내려왔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확진자 평균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소세를 유지하며 재유행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
밀폐된 공간을 먼저 피해 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6일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들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도 백신 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백신 접종까지 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서로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는 시민 방역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서울시장 선거로 지지부진했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양천구의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네, 신정동의 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을 마쳤고 신월 1동은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해당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는 유지한 채 층수를 높이거나 옆으로 늘려서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 다시 짓는 재건축과 비교하면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은 절반 수준, 안전진단 통과 문턱도 높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지도 어느덧 3년. 이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공공주택으로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갈수록 규약은 점점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45세대가 살고 있는 양천구 신월 1동의 한 연립주택. 일명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완료 후 지상 7층, 총 70세대 규모의 아파트 하나가 생길 예정. 주민들은 고도 제한 등 일부 한계에 부딪혀 재건축 대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가로주택법은 거기에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소규모 단지는 법규가 완화돼서 조금 추진하기가 쉬웠고 또 이게 서로의 협조가 잘 되니까 쉽고 규제가 좀 적다는 거. 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수익성 한계로 지적된 층수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동의 한 지역은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대신 서울의 가로주택 사업 최초로 10층을 허가받았습니다. 가로주택 사업 추진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타운이라든지 개발 정비구역으로 해제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많이 묶여 있는데 기존보다는 속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로 시작된 리모델링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대수 증가와 주택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생활 숙박시설 분양 신고서를 검토할 때 주택용도 사용 불가,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을 때 주택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천구의 입양아동 학대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신봉규 은평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내에서도 아동의 수가 많은 자치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나 아동학대 발생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작년 12월 기준 은평구는 5만 9천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8번째로 많습니다. 자, 은평구의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91건이고요. 이 중에 71%인 277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2019년 대비해서 급속하게 증가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다 보니 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고요. 또 아동 권리 교육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9 아동 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동 학대 발생 장소가 79.5%가 가정이었습니다. 또 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인데요. 특히 친부모 비율이 95.7%로 또 2019년 아동 학대 사망 숫자는 42명으로 2014년에 14명에 비해서 5년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가정에서 또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가 많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지난해 말이었죠. 은평구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발생 건수도 자치구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두 현황과 또 아동 친화 도시라는 것 간에 고개가 좀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힘듭니다. 먼저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치구에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아동 권리에 대해서 주민 아동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또 잘 되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동 친화 도시 인정에는 이 아동의 4대 권리가 더 중요한 평가 측면이기도 합니다. 인식 개선이 높아진 만큼 아동 인구가 살고 있는 은평구로서는 더 모범적인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행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5분 발언 하신 걸 좀 봤거든요. 아이가 행복한 은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셨었는데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해서 또 분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은평구에는 그런 시설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피해 아동을 전담으로 분리하는 시설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는 구립 가련 청소년 센터 심심해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단기 분리 보호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월부터 응암동 꿈나무 마을 내 시립 서부 아동센터가 일시 보호 시설로 지정되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임시 보호 시설이 있는데요. 분리 보호 시설은 아동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하고요. 외부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명백한 아동 학대 은폐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또한 자기 표현이 미흡한 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아동학대 피해를 좀 줄이고 피해 아동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 학대 피해자 중 80% 이상이 친부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과 함께 또 잘못해서 때려서 고쳐야 한다. 또 잘못된 이런 통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운영되는 전담팀에 대해서 세심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이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예.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봉규 은평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양천구가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5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주택단지와 공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스마트 안전놀이터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놀이시설에 부착된 QR코드로 시설의 안전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네,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이를테면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1,750곳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다음 달 2일부터 2주 동안 등교 시간 오전 8시부터 10시, 하교 시간 오후 1시부터 6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와 정차를 하면 무관용으로 즉시 견인한다는 기준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구청,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 지하철 불편 민원은 냉난방과 마스크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서울 지하철로 접수된 민원은 92만여 건입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편 민원 중에는 냉난방이 52.6%, 마스크 착용이 1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하철 호선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2호선의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은평구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IoT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2년 동안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디지털 뉴딜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60가구에 홈 CCTV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재 중 문 열림이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알림을 통해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중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각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설 연휴 직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 방역망을 만들어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